사실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아니 말할 수 없었던 비밀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은 걸 정리해줬고 무엇보다 이 일을 통해 제가 많이 성장했다고 느끼거든요. 모든 것은 지난해 3월 민수가 결혼하겠다며 여자친구를 소개하던 날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보다 훨씬 오래전, 제가 26이었던 그때부터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은정입니다. 올해 56이에요. 서울 강서구에서 조그만 카페를 운영하면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외아들 민수는 이제 33이 됐어요.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날, 그리고 제 아들의 결혼을 둘러싼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민수가 처음 여자친구 이야기를 꺼낸 건 작년 1월쯤이었어요. 카페 문을 닫고 집에 들어가는데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죠. 평소보다 목소리가 들떠 있었어요. 엄마, 나 소개시켜 드릴 사람 있어.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묘한 두려움 같은 게 밀려왔어요.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키운 아들이니까요. 이제 제품을 떠나는구나 하는 생각에 코끝이 찡했습니다. 그래, 언제 만날까? 다음 주말에 집으로 모실게. 엄마가 좋아하실 만한 사람이야. 민수는 어렸을 때부터 착한 아이였어요. 아버지가 암투병을 시작했을 때도 고등학생이었는데 한 번도 투정 부린 적이 없었죠. 대학도 장학금 받아가며 다니고 졸업하자마자 취직해서 집에 돈도 보내고요. 그런 아들이 결혼한다니 당연히 축복해줘야 하는데 왜인지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그 주말 민수가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이름은 박지현. 29살로 광고 회사에 다니는 디자이너라고 했어요. 첫인상은 정말 좋았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밝은 미소, 예의 바른 말투까지. 제가 내온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가더라고요. 어머님, 민수 오빠가 어머님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카페도 직접 하신다고 들었는데 저도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래요? 우리 카페는 작지만 단골 손님들이 꽤 있어요. 시간 나면 언제든 놀러 와요. 지연이는 편안한 사람이었어요. 대화를 나누면서도 민수를 바라보는 눈빛이 참 따뜻했고 제 이야기를 경청하는 모습도 진심이 느껴졌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꾸 낯이 익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어디서 본 것 같은 기분이랄까요? 지연이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제 질문에 지연이가 잠깐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무역회사를 운영하시고 어머니는 예전에 은행에서 일하셨어요. 지금은 일 안 하시고 집에 계세요. 은행이라는 단어에 왠지 모를 불편함이 스쳤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서울의 은행원 출신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날 저녁 민수와 지연이가 돌아간 후 저는 홀로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민수가 행복해 보였고 지연이도 좋은 아이 같았어요. 그런데 가슴 한편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이었어요. 며칠 후 민수가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다음 달에 양가 상견례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죠? 그래, 좋아. 어디서 할 건데?
강남에 있는 호텔 한식당으로 예약했어. 조용하고 음식도 맛있대. 알았어. 엄마가 뭐 준비할 게 있을까? 아니에요. 그냥 편하게 오세요. 지연이네 부모님도 부담 없이 만나자고 하셨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상견례. 결혼의 첫 단추를 끼우는 자리죠.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함께 갔을 텐데 혼자 가야 한다는 게 좀 외로웠어요. 상견례 날이 다가올수록 저는 점점 더 긴장됐습니다. 뭘 입어야 할지, 어떤 선물을 준비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단골 손님이자 친한 언니인 수진이한테 조언을 구했죠. 은정아, 너무 부담 갖지 마. 내가 훌륭한 사람인 거 민수가 제일 잘 알잖아. 편하게 가서 인사하고 오면 돼. 수진이 언니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쩌면 예감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드디어 상견례 날이 왔습니다. 3월 중순, 봄이 오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포근한 날씨였어요. 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진주 목걸이를 했습니다. 남편이 결혼 기념일에 사준 거였죠. 그걸 하면 왠지 남편도 함께 가는 것 같아서요. 호텔에 도착해서 예약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넓고 조용한 한식당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도 아름답고요. 저는 일찍 도착해서 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손에 땀이 나더라고요. 얼마 후 민수와 지연이가 도착했어요. 둘 다 정장 차림이었는데 참 잘 어울렸습니다. 민수가 제 옆에 앉으며 손을 꼭 잡아줬어요. 엄마, 긴장하셨어요? 조금. 근데 괜찮아. 지연이도 제 앞에 앉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정말 예쁘세요. 고마워요. 지연이도 참 예쁘네. 우리는 메뉴를 보면서 가벼운 대화를 나눴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지연이네 부모님이 오지 않았습니다. 약속 시간을 10분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지연아, 부모님께 연락해 볼까? 지연이가 전화를 걸려는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중년의 부부가 들어왔어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들어오는 여자를 보는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도는 느낌이었어요. 손에 쥐고 있던 물잔이 떨려서 물이 출렁였죠.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한미정. 30년 만에 다시 마주한 그 이름, 그 얼굴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어도 그녀를 알아보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여전히 키가 크고 세련된 옷차림에 당당한 걸음걸이까지. 다만 주름이 늘었고 머리에 흰머리가 섞여 있었죠. 그녀도 저를 봤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그 미소가 얼마나 차가워 보이던지. 어머, 은정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제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세상 참 좁네요. 민수와 지연이, 그리고 지연이 아버지는 우리를 번갈아 보며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민수가 물었죠. 엄마 아시는 분이세요? 대답하기 전에 미정이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 옛날에 같은 직장에서 일했었어요. 정말 오래전 일이지만요.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저는 그 밑에 깔린 감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30년이 지났어도 사라지지 않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다.
상견례는 시작됐지만 분위기는 어색했어요. 음식이 나왔지만 아무것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여유롭게 웃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한마디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민수 씨는 정말 성실하시더라고요. 우리 지연이가 첫눈에 반했대요. 고맙습니다. 지연 양도 정말 좋은 분이세요. 두 사람이 행복하면 그게 제일 중요하죠. 부모는 다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미정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심장을 파고들었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대화였지만 그녀와 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죠. 식사가 끝나고 헤어질 때 미정이 제게 말했습니다. 은정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혼자서요. 민수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봤지만 저는 괜찮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들은 먼저 보내고 저는 미정과 함께 호텔 로비 한쪽 카페로 갔습니다. 마주 앉아 미정은 커피를 천천히 마시며 입을 열었어요. 30년 만이네요. 그러네요. 놀랐죠? 나도 놀랐어요. 세상이 이렇게 좁을 줄이야. 저는 침묵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은정 씨, 솔직히 말할게요. 이 결혼 반대예요. 뭐라고요? 우리 지연이를 그 집안으로 보낼 수 없어요. 순간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민수가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민수 씨 문제가 아니라 당신 문제예요. 미정은 핸드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줬어요. 오래된 사진이었는데 제 남편과 미정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람 당신 남편 맞죠?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과 미정이 어떻게 아는 사이였을까요? 이 남자, 나랑 한때 관계가 있었어요. 거짓말, 거짓말이 아니에요. 당신은 몰랐겠지만 이 사람은 내 인생을 망가뜨렸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5년 전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만 사랑했고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이었죠. 당신 뭐 하는 거예요? 난 내 딸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 집안에 보낼 수 없어요. 미정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생각해봐요. 이 결혼이 정말 두 아이를 위한 건지, 과거가 이렇게 얽혀 있는데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녀가 떠나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커피는 식어갔고 주변의 소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어요. 집에 돌아왔지만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 사진을 꺼내봤어요. 액자 속에서 웃고 있는 남편의 얼굴. 정말 미정과 무슨 관계가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녀가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겠다고. 이대로 둘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 저는 남편의 오랜 친구 김 사장님을 찾아갔어요. 남편과 대학 동기로 지금은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자주 만나던 분이었습니다. 은정 씨, 무슨 일이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저는 미정이 보여준 사진을 꺼내 보여줬어요. 사장님, 이 사진 아세요? 남편이랑 이 여자 사이에 뭔가 있었나요? 김 사장님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 이 사람. 한미정 씨네요. 아세요? 알죠. 당신 남편이 정말 고생했던 사건이에요. 무슨 사건이요?
김 사장님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20년 전쯤이었을 거예요. 당신 남편이 회사에서 다른 지점으로 파견을 나갔었잖아요. 거기서 한미정 씨를 만났던 거예요. 그래서요? 한미정 씨가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었어요. 금액이 꽤 컸죠. 당신 남편이 그걸 우연히 알게 됐고 회사에 보고하려고 했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미정 씨가 당신 남편한테 부탁을 했대요. 자기를 살려달라고, 덮어달라고. 심지어 김 사장님은 말을 잠시 멈췄습니다. 심지어 뭐요? 자기와 관계를 맺어주면 입을 다물겠다고 했대요. 당신 남편이 거절했죠. 당연히 거절했고 결국 회사에 보고했어요. 그래서요? 한미정 씨는 해고됐어요. 당시 꽤 소문이 났었죠. 그리고 당신 남편은 이상하게도 지방으로 발령이 났어요. 그 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하려고 회사에서 조처한 거라고 들었어요.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럼 남편은 잘못한 게 없었네요? 당연하죠. 오히려 옳은 일을 한 거예요. 다만, 한미정 씨는 자기가 해고된 게 당신 남편 때문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미정이 왜 저를 그렇게 대했는지, 왜 남편 이야기를 꺼냈는지, 그녀는 복수하고 싶었던 거예요. 20년이 지났어도 사라지지 않은 원한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였어요. 엄마, 지연이네 어머니가 결혼을 반대하신대요. 알아, 민수야. 엄마도 아시는 분이라고 하던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엄마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게. 걱정하지 마. 엄마, 괜찮아. 엄마가 해결할게. 전화를 끊고 저는 미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맞나요? 제대로 이야기 좀 해야겠어요. 미정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우리는 한강공원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중립적인 장소가 필요했거든요. 다음 날 오후 한강변 벤치에 앉아 미정을 기다렸습니다. 강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흩날렸어요. 곧 미정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도 피곤해 보였어요. 왔네요. 앉아요. 우리는 나란히 앉아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미정 씨, 왜요? 내 남편 이야기 김 사장님한테 다 들었어요. 미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요? 남편은 잘못한 게 없었어요. 오히려 옳은 일을 한 거였죠. 당신도 알잖아요. 당신이 해고된 건 당신 잘못이에요. 회사 돈을 빼돌린 건 범죄예요. 남편은 그냥 직장인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미정이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왜 이러는 거예요? 왜 우리 아이들까지? 미안해요. 미정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은정 씨. 나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그녀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일로 모든 게 망가졌어요. 직장도 잃었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았고, 결혼도 힘들었어요. 지연이 아버지 만나서 겨우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었는데, 당신 남편 사진을 우연히 보게 됐어요. 옛날 서류 정리하다가요.
그때 모든 게 다시 떠올랐어요. 그 치욕스러웠던 순간들, 내가 얼마나 절망했는지, 그리고 상견례 자리에서 당신을 봤을 때 마치 운명의 장난 같았어요. 미정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복수하고 싶었어요. 당신 남편은 이미 세상에 없으니까 당신한테라도 상처를 주고 싶었어요. 유치하죠? 50대 중반이 돼서도 이런 생각을 하다니.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도 상처받은 사람이었어요. 잘못을 저질렀고 그 대가를 치렀지만 그 상처는 20년이 지나도 아물지 않았던 거죠. 미정 씨, 우리 이제 그만 놓아요. 과거를. 뭐라고요? 우리 둘 다 너무 오래 과거에 붙들려 있었어요. 당신도 나도. 이제 놓아야 해요. 우리 아이들까지 그 과거에 묶어둘 순 없잖아요. 미정이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용서할 수 있어요? 내가 한 짓을? 용서라기보다는 이해하려고 해요. 당신도 힘들었을 거예요. 다만 그 힘듦을 다른 사람한테 돌리는 건 옳지 않죠.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강물이 흘러가고 사람들이 지나가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연이한테 이야기해야겠어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할게요. 그리고 두 사람이 결혼하는 걸 막지 않을게요. 고마워요. 아니에요. 내가 사과해야죠. 당신한테도 민수 씨한테도. 며칠 후 양가가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카페에서였어요. 분위기는 처음보다 훨씬 무거웠지만 솔직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미정은 지연이와 민수 앞에서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했어요. 회사에서 있었던 일, 제 남편과의 일, 그리고 왜 결혼을 반대했는지까지. 지연이는 충격받은 표정이었지만 끝까지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엄마의 과거예요. 저와 민수 오빠의 미래와는 상관없어요. 지연아, 저는 민수 오빠를 사랑해요. 그리고 민수 오빠도 저를 사랑하죠. 과거의 일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포기할 수는 없어요.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지연이를 정말 사랑합니다. 어머님들의 과거가 어땠든 저희는 새로운 가족을 만들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미정이 또 울었어요. 이번에는 다른 이유로요. 고마워, 지연아. 그리고 민수 씨도. 그날 이후로 우리는 조금씩 관계를 회복해 나갔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30년 된 상처가 하루아침에 아물 리 없었죠. 하지만 우리는 노력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미정이 제 카페로 찾아왔어요. 손님이 많지 않은 오후 시간이었죠. 그녀는 문을 열고 들어서며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기가 은정 씨 카페구나. 앉아요. 뭐 마실래요? 아메리카노 주세요. 저는 커피를 내려주며 그녀 앞에 앉았습니다. 미정은 카페 안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말했어요. 따뜻한 느낌이네요. 이런 곳을 운영하다니. 당신다워요. 고마워요. 은정 씨, 사실 오늘 온 건 부탁이 있어서예요. 부탁이요? 미정은 가방에서 낡은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였어요. 이거 당신 남편이 저한테 보낸 편지예요. 저는 깜짝 놀라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남편이요? 네. 제가 회사에서 해고되고 한참 뒤에 받았어요. 그때는 읽기 싫어서
그냥 서랍에 넣어뒀는데 최근에 다시 읽어봤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남편의 필체였어요. 5년 전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도 일기를 쓰던 그 익숙한 글씨체였죠.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정 씨께 이 편지를 쓰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미정 씨가 저를 원망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선택은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의 돈을 지키는 것, 그것은 제 의무였습니다. 다만 미정 씨가 그 일로 많은 상처를 받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미정 씨가 저에게 부탁했던 것을 거절한 것, 그것도 제 선택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고 그 사람을 배신할 수 없었습니다. 미정 씨를 이해할 수 없었던 건 아닙니다. 절박했을 거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가족을 지켜야 했습니다. 이 편지로 용서를 구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미정 씨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시길. 그것이 미정 씨를 위한 제 마지막 바람입니다. 박준호 올림.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는 미정을 미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그녀가 행복하기를 바랐던 거죠. 은정 씨, 미안해요. 진심으로 미안해요. 미정도 울고 있었습니다. 당신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너무 오랫동안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한참을 함께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였던 오해와 원망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미정과 저는 가끔 만나 커피를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어요. 우리는 과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아이들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지연이가 요즘 행복해 보여요. 우리 민수도요. 둘이 정말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러게요. 우리가 반대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미정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제가 정말 어리석었죠. 과거의 일 때문에 아이들의 미래를 망칠 뻔했어요. 이제는 괜찮아요. 우리 모두 배웠으니까요.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가을의 끝자락 11월 초였어요. 하늘은 맑았고 날씨는 선선했습니다. 결혼식장에 도착했을 때 미정이 먼저 와 있었어요. 그녀는 식장 준비를 도우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미정 씨, 벌써 왔어요? 네, 일찍 와서 준비 좀 도우려고요. 우리는 함께 식장을 꾸몄습니다. 꽃을 배치하고 손님들을 안내하고 아이들을 챙기면서요. 마치 오랜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였어요. 결혼식이 시작되고 민수와 지연이가 입장했습니다.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고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앞자리에 앉아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정장을 입은 민수는 정말 멋있었어요. 그리고 옆에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지연이가 서 있었죠. 신랑 신부가 부모님께 인사하는 순서가 왔습니다. 민수가 제게 다가와 큰 절을 했어요. 엄마, 저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민수야, 행복해라. 저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들의 결혼식을 함께 봤다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때 미정이 제 옆으로 와서 손수건을 건네주었습니다. 많이 우셨네요. 당연하죠. 제 아들인데 저도 울컥하네요.
우리 지연이도 이렇게 컸는데 우리는 나란히 앉아 아이들의 결혼식을 지켜봤습니다. 두 아이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었죠. 피로연이 끝나고 하객들이 돌아갈 때 지연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거지. 아니에요. 어머님이 저희를 이해해 주시고 엄마도 용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지연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 좋은 며느리 될게요. 민수 오빠 잘 지킬게요. 알아, 지연아. 너도 힘들 때 언제든 엄마한테 와.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 지연이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정말 딸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며칠 후 민수 부부는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유럽으로 2주 동안 다녀온다고 했죠.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카페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정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정 씨, 지금 시간 있어요? 네, 왜요?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드릴 게 있어서요. 우리는 근처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미정은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열어봐요. 상자를 열자 오래된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30년 전 은행에서 찍은 단체 사진들이었어요. 그 안에는 젊은 시절의 저와 미정, 그리고 다른 동료들이 웃고 있었죠. 이 사진들 어떻게 갖고 있었어요? 퇴사할 때 챙겨왔어요. 왜 챙겼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버릴 수가 없었나 봐요. 사진 속에 우리는 참 젊었어요. 26과 25. 앞날에 대한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찬 나이였죠. 우리 참 어렸네요. 그러게요. 그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죠. 어떤 날이요? 이렇게 함께 앉아서 과거를 돌아볼 수 있는 날이요. 미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은정 씨, 저 사실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요? 그때 준호 씨 뺏은 거 사실 질투 때문이었어요. 질투요? 당신이 부러웠어요. 예쁘고 똑똑하고 사람들한테 인기도 많고 준호 씨도 당신만 바라봤죠. 저는 그게 싫었어요. 미정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래서 준호 씨를 유혹했어요. 당신한테서 빼앗고 싶었어요. 그게 제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았거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의 고백을 들었어요. 하지만 승리감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준호 씨는 저를 사랑하지 않았거든요. 결혼했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당신 남편 만나고 나서야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죠. 지연이 아버지요? 네. 그 사람은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줬어요. 과거도 실수도 모든 걸 그때 깨달았어요. 사랑은 빼앗는 게 아니라 받는 거라는 걸. 미정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늦었지만 용서를 구하고 싶어요. 준호 씨 일, 당신 남편 일, 그리고 민수 씨와 지연이 결혼 때 한 일까지. 정말 미안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미 용서했어요. 우리 이제 앞만 보고 가요. 고마워요, 은정 씨.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남편의 유품을 꺼내봤습니다. 그가 남긴 일기장들, 사진들, 편지들. 그 안에서 저는 제가 몰랐던 남편의 모습들을 발견했어요. 한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미정 씨한테서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받았다. 놀랐다. 그녀가 여전히 그때 일을 기억하고 있을 줄은 몰랐다. 나는 그녀를 용서한다고 답장을 써야 할까? 아니, 용서할 것도 없다. 그녀도 나도 우리 모두 각자의 선택을 했을 뿐이다. 다만 그 선택이 가져온 결과가 달랐을 뿐. 미정 씨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은정이도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다. 남편은 끝까지 모두를 용서하고 있었습니다. 미정도 저도 그 자신까지도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민수와 지연이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이사하는 날 저와 미정은 함께 가서 도왔습니다. 어머니들, 짐 이거 어디 놓을까요? 침실에 놓으렴. 주방 정리는 제가 할게요. 저와 미정은 자연스럽게 역할을 나눠 일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친구였던 것처럼요. 점심때가 되자 민수가 배달 음식을 시켰습니다. 우리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거실 바닥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어요. 엄마들, 저희 결혼시켜 주셔서 감사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걱정했어요. 어머님들 사이에 뭔가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두 분이 이렇게 잘 지내시는 걸 보니까 정말 다행이에요. 우리도 배운 게 많아. 제가 말했습니다. 과거를 놓아주는 법, 용서하는 법,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받아들이는 법. 미정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너희들 덕분에 우리가 성장한 거예요. 지연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두 분의 선생님이네요? 하하,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과거의 아픔도, 현재의 행복도, 미래의 희망도 모두 담겨 있었어요. 몇 달이 지나고 어느 봄날 민수가 반가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엄마, 지연이가 임신했어요. 정말? 축하해, 민수야. 네, 아직 초기지만 조심하고 있어요. 엄마한테 제일 먼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바로 미정에게 연락했습니다. 미정 씨, 들었어요? 우리 할머니 될 거래요. 네, 지연이가 방금 전화했어요. 너무 기뻐요. 우리 언제 만나요? 축하주라도 한 잔 해야죠. 좋아요. 오늘 저녁 어때요? 우리는 저녁에 만나 식사를 했습니다. 와인 대신 주스를 들고 건배를 했죠. 우리 손주 건강하게 태어나길. 그리고 두 엄마가 계속 이렇게 잘 지내길. 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했습니다. 그 소리에는 지난 30년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의 가벼움이 있었죠. 은정 씨,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가끔 꿈 같아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친구처럼 지낼 수 있다는 게요. 저도요. 처음 상견례 자리에서 당신을 봤을 때는 정말 악몽이었죠? 네, 솔직히 그랬어요. 우리는 또 웃었습니다. 이제는 그 기억조차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게 됐어요. 지금 저는 카페를 운영하면서 평화로운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미정과는 여전히 자주 만나고 손주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민수와 지연이도 행복하게 살고 있고요. 가끔 30년 전을 떠올립니다. 그때의 아픔, 배신감, 분노가요. 하지만 이제는 그것들이 제 인생의 일부였을 뿐이라는 걸 알아요. 그 모든 것들이 저를 지금의 제가 되게 만들었으니까요. 어느 가을날 오후
카페에 손님이 없을 때 미정이 찾아왔습니다. 손에 큰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은정 씨, 이거 보여줄 게 있어요. 봉투를 열자 두꺼운 앨범이 나왔습니다. 미정이 직접 만든 것 같았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의 이야기예요. 30년 전부터 지금까지요. 앨범을 펼치자 첫 장에는 은행 시절 단체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옆 페이지에는 미정이 직접 쓴 글이 있었어요. 1995년 봄, 우리가 처음 만난 날. 그때 나는 당신을 동료로 생각했지만 어느새 경쟁자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지만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또 다른 글이 있었습니다. 1996년, 준호와의 결혼. 승리한 것 같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아니었습니다. 당신을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나 자신을 속인 것 뿐이었습니다. 앨범을 넘기면서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정은 지난 30년 동안의 자신의 삶을 솔직하게 기록해놨어요. 후회, 반성, 그리고 변화의 과정까지 모두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최근 우리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손주를 안고 웃는 우리,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우리, 공원을 산책하는 우리. 맨 마지막에 적힌 글을 읽었습니다. 2024년, 30년 만에 다시 만난 당신.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과거가 우리를 갈라놓을까봐. 하지만 당신의 용서와 이해 덕분에 저는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제게 가장 소중한 친구입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친구, 미정. 저는 앨범을 덮고 미정을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 그 무게를 함께 나누면서요. 30년 전 만약 누군가 제게 미래를 예언했다면 어땠을까요? 이은정 씨, 30년 후에 당신은 한미정과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미친 소리라고 했겠죠. 하지만 인생은 그런 거예요. 예상할 수 없고 계획대로 되지 않고 때로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죠. 지난 2년 동안 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용서의 힘, 이해의 중요성,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아름다움을요. 무엇보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미정도 변했고 저도 변했어요. 우리는 과거의 우리가 아닙니다. 더 성숙하고 더 지혜로워졌죠. 물론 쉽지 않았어요. 수없이 많은 밤을 울었고 고민했고 갈등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냈죠. 다음 주면 손주의 생일이에요. 5살이 됩니다. 그리고 몇 달 후면 둘째 손주도 태어나고요. 우리의 가족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아들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손주들도 있고, 무엇보다 미정이라는 소중한 친구가 있으니까요. 가끔 남편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해요. 여보, 당신이 살아있었으면 이 모든 걸 봤을 텐데. 미정 씨와 제가 이렇게 가까워진 걸요. 아마 놀랐을 거예요. 하지만 기뻐했을 것도 같아요. 당신은 항상 사람들이 화해하기를 바랐으니까요. 어제 미정이 또 카페에 왔어요. 이번에는 낡은 노트를 들고 있었죠. 이게 뭐예요? 30년 전 제 일기장이에요.
이제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일기장을 펼쳐보니 젊은 시절 미정의 고민과 아픔이 적혀 있었어요. 준호와의 관계, 저에 대한 질투, 회사에서의 실수, 그리고 후회까지요. 이렇게 힘들었구나. 네.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죠. 이제는 털어놓을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맞아요.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우리는 일기장을 함께 읽으며 과거를 정리했어요. 이제는 그 과거가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먼 길을 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죠. 오늘 저녁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민수네 가족, 지연이네 부모님, 그리고 저까지요.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머니들, 저희 부부 결혼 2주년이에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벌써 2년이나 됐어? 네. 시간 참 빠르죠? 행복한 시간은 빨리 가는 법이지. 미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두 분 덕분에 저희가 행복할 수 있었어요. 지연이가 저와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어머니가 화해해 주시지 않았으면 저희 결혼도 어려웠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너희들이 결혼하게 해준 건 너희들의 사랑이지. 그래도 두 분의 용기와 용서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두 분한테 많이 배워요. 진짜 어른이 되는 게 뭔지를요. 창밖으로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한 장, 두 장, 천천히. 마치 우리의 과거가 조용히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용서란 무엇인지, 진정한 화해란 무엇인지를요. 그리고 진정한 우정이란 무엇인지도요. 미정과 저는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겁니다. 손주들을 키우고 서로를 의지하며 나이 들어가면서요. 그리고 언젠가 손주들이 물어볼 거예요. 할머니들은 어떻게 그렇게 친해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야기해 줄 겁니다. 우리의 이야기를요. 원수에서 친구가 된 그 긴 여정의 이야기를요. 그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미워하는 누군가가 있나요? 용서하지 못하는 과거가 있나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괜찮아요. 천천히 가도 돼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닫지 않는 거죠. 그러면 언젠가 저처럼 기적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오늘도 저는 감사합니다. 이 삶에, 이 관계에, 이 모든 순간에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이런 행복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아름다운 변화가 있기를 기대합니다.